이게 시야가 불안해지면은 네. 점점 이제 좁아지고 내가 처한 이 상황이 가장 큰 세계에서 가장 큰 짐처럼 느껴지게 되고 네, 네. 무거운 짐처럼.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중립적인 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네. 이 해결책을 찾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 고민을 해나가면 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먼저 최근에 제가 이제 미국 보기 전에 중국 이야기부터 그렇죠. 계속 해드리고 중국 있잖아요. 시장. 네네. 그래서 중국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오늘도 짚어보고 계속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6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26일이었고요. 어제 이제 26일 날 장중에 위안화의 움직임을 보면 조금 내려오는 위안화가 그러니까 이제 내려온다라는 것은 이렇게 강세를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달러 대비해서 6.55 위안까지 위안화가 장중에 강세를 보이면서 어제 중국 증시도 장중에는 상승을 했었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의외로 어제는 좀 반등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오른쪽 그래프를 이제 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위안화가 다시 지금 약세로 반전이 돼가지고 거의 달러당 6.6 위안까지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불안한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위안화는 추가적으로 약세 흐름으로 오늘 우리나라 개장 시간 전에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는데 오늘 장중에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 3% 4% 가깝게 빠졌지만 혹시 장중에 어제 같은 그림이 되면 어제 위안화 강세에 달러 약세의 흐름이 우리나라 시간 장중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우리도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장중에 혹시나 그런 흐름이 나오면 생각했던 것보다 또 낙폭이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장중의 흐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또 중국 이제 15 레이트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어제 중국이 이제 반등 좀 하는 듯 하다가 막판에 확 밀어버렸거든요. 조금 이따가 이제 중국 상해 일봉 차트를 보겠지만 그래서 중국 쪽에 뭔가 또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있나 싶어서 이제 15 레이트를 한번 봤는데요. 초단기 금리인 오버나잇 금리만 상승을 했고요, 어제. 대부분의 밑으로 갈수록 이제 장기물 금리인데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항상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단기물보다는 장기물이 이렇게 올라가는 수익률 그림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네. 단기고 여기가 장기고 그죠? 근데 어제 하루 놓고 보면 단기물은 이렇게 올라왔고 장기물은 이렇게 다 빠지는 모습. 그래서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팽팽하게 눕는 모습이 나타난 거죠. 이거는 이제 시장에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은 그렇죠. 아닙니다. 이거를 이제 플래트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평탄화되면 시장은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수익률이 단기물이 장기물보다 뭐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거나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다만 수익률 곡선이 살짝 눕고 있다라는 거, 요거는 경기에 대해서 약간 우려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중국 상해 지수가 최근에 우리나라 장중에 영향을 이제 계속 미치고 있는데 어제 추가적으로 보시면 윗꼬리를 단 음봉이에요. 요 윗꼬리가 나타났을 때 한 1%대의 반등을 보였었거든요. 네. 근데 막판에 결국에는 시가보다 종가를 더 밀어버리면서 또 하나의 음봉이 밑에 달리면서 뭐 추가적인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 당장 이 차트까지만 놓고 봤을 때 반등이 나올지 그리고 반등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는 그런 그림이죠.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차트는 안 좋은 거죠 지금. 그렇죠. 추가 하락을 네, 예고하고.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계속 저희가 요 음봉이 발생했을 때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어제 이 음봉을 놓고 봤을 때는 추가 하락의 에너지가 아직까지 여전히 좀 강한 그러한 모습이 중국 증시의 그러한 흐름이다라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주봉의 흐름도 여전히 변화가 없네요. 주봉의 이제 중기적인 MACD 오실레이터 그림도 음봉이 아직도 점점 길어지고 있는 모습, 뭐 추세 반전의 그러한 시그널은 아직 없다 네.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딱히 뭐 건질 게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오늘 새벽에 끝난 유럽이라든지 미국 증시에서 조금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와줬어야 좋은데 별로 뭐 크게 기대할 게 없는 모습입니다. 일단 자, 원유 쪽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유는 지금 96달러 정도까지 빠졌다가요. 오늘 오히려 100달러 위로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경기에 대한 뭐 회복 기대감일까요? 아니면 중국의 수요 회복 기대감일까요? 그러니까 좀 전에 그 이경민 팀장 같은 네네. 경우는 대신증권 네. 거기는 중국 경기에 대한
그 부양에 대한 기대감, 네, 기대감이 좀 이렇게 반영됐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네, 뭐 그 부분도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제가 생각에는 유가에 약간 영향을 준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요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5시 16분에 나온 기사인데요. 미국 해외 증시에서 이제 반영이 된 부분인데 러시아가 폴란드라든지 불가리아에 이제 가스 공급을 중단하겠다라는 발표가 이제 오늘 새벽에 해외 외신에서 나왔고 그 이유는 추정을 한 건데요. 추정을 한 건데 야 루블화로 결제를 좀 하라고 했는데 루블화 너희들 결제를 거부하니까 너 가스 밸브 잠글게라는 이슈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유럽의 가스 가격이 17%나 오늘 급등했다라는 이거거든요. 그러면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 다 같은 당연히 에너지원 에너지 쪽이 다. 예, 대체제인 유가에 약간의 트리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 부분도 저는 오늘 유가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좀 또 약간 슬슬 또 딴지를 걸기 시작하죠. 요즘 조금 주춤하는 듯 하다가 핵무기 이야기도 꺼내기 시작하고 그런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FOMC 회의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오히려 10년물 국채금리, 2년물 국채금리는 오늘 다 하락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아주 강한 생각보다 강한 긴축 때문에 금리 급등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막 나누고 그랬죠. 언론에서도 나왔는데 어제 오늘은 오히려 FOMC 회의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금리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상한 게 이렇게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데 네, 네. 나스닥이 폭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서로 상반되는 거야. 그러니까 A는 B다라는 이 공식이 지금 안 통하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시장이 투자자들이 너무 지금 혼란스러운 것 혼란스럽죠. 같아요.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물음표를 달아놨잖아요. 어제는 금리 하락으로 기술주 반등이라는 꼭지를 달았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금리 하락했으면 빅테크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은 뭐 제가 하락 이유를 거론하기 싫을 정도로 많이 오늘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유는 결국에는 미 국채가 전 세계적인 자산 중에 가장 안전한 자산인데 이 국채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오니까 국채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는 떨어지는, 즉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일단 단기적으로 강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유로 저는 이제 뒤에 있는 이 기사를 하나 가져온 게 있는데 요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안전자산 추구를 한다는 모습이 더욱더 확실한 게 달러,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통화인 달러는 100일을 결국엔 넘어섰습니다. 지금 제가 15분 봉으로 라인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100일 정도 수준에서 올라가다가 멈췄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전반적으로 좋았고 위안화도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우리나라 장 끝나고 오후 저녁 오늘 새벽까지 해서 미국의 달러 인덱스 지수는 결국 100일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이거는 2020년 3월이 코로나 팬데믹 때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그렇죠. 안전자산인 달러 쪽으로 다 돈이 몰렸는데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지금 102달러를 돌파한 겁니다. 102를.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좀 돌아보면 그냥 뭐 모든 있는 자산 다 팔아가지고 그렇죠. 뭐 세계적인 그 사모펀드나 뭐 헤지펀드들 네네네. 다 달러 매입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일 수 있다. 네. 지금은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안전자산 쪽으로 돈들이 좀 쏠리고 있다. 그래서 달러 강세, 미국의 국채 가격 강세, 뭐 이런 부분들의 영향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이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위험해지고 있냐라는 걸 제가 아침에 또 캡처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각도가 뭐 물론 살짝 이렇게 눕기는 했지만 어쨌든 추가적으로 위험 지표인 하이힐드는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점에서 내가 팔든지 아니면 저점에서 내가 사든지 뭔가 차트를 보든지 아니면 뭐 이런 뭐 채권 시장의 금리 흐름을 보든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많은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힐드인데 요게 꺾여야지만 우리가 공격 앞으로 자신 있게 제가 좀 외쳐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우상향 추세고 뭔가 불안한 금융시장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 남아있는 총알 한 발을 급하게 소진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제 상당히 오늘 한국 시장이 좀 그러니까 좀 안 좋게 떨어지지 네네. 않겠냐, 네네. 많이 하락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때서부터 매수 들어가는 거
어떨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아직은 뭐 중국 시장도 그렇고 더 빠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니 네네네. 아직은 우리가 현금을 쓸 때는 아니다. 그렇죠. 어제 제가 우리나라 증시 이제 반등하는 거 보고 코스닥이 한 1% 가깝게 반등하다가 이제 좀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마감리가 되었는데 어제 내가 너무 8.15 가족분들한테 조심해야 잘하는 이야기만 드렸나 오늘 또 반등 어제 주길래 장중에 고민을 또 했었거든요. 근데 에이 소심한데? 이게 사람이 어쩔 수 없더라고 이게. 맞아. 이게 주식 시장이 사람이 만드는 시장인데 저는 사람 머리 위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 주식 시장이 가지고 노는 것 같아요, 사람을. 맞아요. 네, 그래서 어제 장을 보면서 너무 내가 안 좋게 보고 있나, 그래서 뭘 잘못 보고 있지라는 생각도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조금 뭐 하루 일희일비 할 건 아니고. 큰 그림상으로 봤을 때 어제가 오히려 반등을 줄 때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지금까지 현금을 조금 못 만든 분들한테 기회를 오히려 약간 준 게 아닌가. 이제 지나고 나면 또 오늘 미국과 중국이 그렇죠. 다 빠졌으니까. 그래서 큰 추세는 어쨌든 하방의 에너지가 강하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안전자산 쪽으로 지금 돈이 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저는 이제 요 새벽 1시 정도에 나온 이제 연합뉴스 관련된 기사거든요. 독일이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제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많이 이제 조달을 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그 중에서 독일은 이제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 석유나 가스 수입하지 말자라고 뭐 초안을 만들자 뭐 이렇게 해도 독일은 계속 반대를 해왔던 입장이거든요. 근데 독일이 이제 자립하겠다. 러시아 석유로부터 수일 내에 자립이 가능할 것 같다. 갑자기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뭔가 이거 준비가 돼 있나? 근데 자립하게 되면 이제 러시아 신경 쓸 필요 없고 다시 한번 또 그 유럽 대 러시아 강대강 미국과 유럽은 이제 한편이고 또 러시아와 뭐 부딪히는 이러한 이슈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리스크도 저는 부각이 좀 된 것 같고 또 하나가 독일에서 지금 이제 여러 우방국들이 모여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지금 30개국이 6조 원 상당의 무기를 공급하겠다는 이야기하고 여기에 지금까지 약간 보수적인 전략을 취했던 독일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이제 수일 내에 중단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독일도 강한 무기를 자기들도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다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지 않나. 그렇죠. 저는 오늘 새벽에 뭐 여러 가지 하락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부분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 뉴스를 보면서 아니 자꾸 저렇게 무기를 네. 계속 공급해 준다라는 얘기는 계속 싸울 수 있는 힘을 장기적으로 가는 여건을 자꾸 만든단 말이에요. 이 짧게 사실 우리가 끝날 줄 알고 우리는 빨리 끝나야. 불확실성 해소되는데 이게 점점점 시간이 길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은 또 지역 리스크보다 금리가 사실 더 이슈였고 중국이 더 이슈였는데 오늘 새벽에는 어쨌든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된 하루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참고하시고 오늘 시장 대응하실 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저 뉴스 첫 번째 줄에 네. 그 미국 국방장관이 앞으로 몇 주가 네. 우크라이나에는 결정적 의미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몇 주 안에는 뭔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 같기도 한데 네, 근데 이 몇 주가 1주도 몇 주고 5주도 몇 주고 10주도 몇 주. 네, 그래서 이 몇 주가 참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그러니까 네. 저는 저런 뉴스를 볼 때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번 자꾸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네네. 미국이 이런 결정을 내릴 때는 무슨 생각으로 할까? 그 이유 중에 하나만 저는 간단하게 네. 말씀드리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가장 좀 수혜를 보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도 저는 미국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 게 왜냐하면 미국이 2008년도부터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달러를 엄청나게 살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세계의 이 기초 통화가 달러인데 달러가 너무 많이 풀리면 달러에 대한 이제 가치는 뚝뚝 떨어지고 사람들은 야 달러를 보유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이런 이슈가 불거지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갑자기 지금 뭐 CDS 프리미엄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게 외환 쪽에 이제 달러를 없는 나라들은 더욱더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를 더욱더 촉발시키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달러를 자꾸 가지러 찾으러 오는 이런 분위기를 이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같이 폭락할 수 있는 것을 방어해 줄 수 있는 또 그러한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도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뭐죠?
트럼프 대통령 때 그 유럽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안보 여러 가지 네. 그 동맹 관계가 느슨해졌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좀 사이 그랬고. 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딱 나토가 강화되면서 뭔가 다시 단단해지는. 네, 뭉치는. 이게 왜냐면 미중 패권 전쟁이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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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여튼 그래서 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 네, 이걸로 그래서 일단 혹시라도 보죠. 무기 지원과 관련해서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불거질 수 있는지 그 부분은 계속 뉴스를 업데이트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요거는 오늘 발표된 지표 중에 이제 그 주택 가격이 하나 나온 게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미국의 20개 도시 주택 가격이 연율로 20%가 올랐다라는 게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작년에 이맘때 1억이었는 집값이 지금 1억 2천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이 집값 그렇지만 물가가 참 무섭게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이게 참 어렵구나. 지금 상황이 뭐 그런 부분이라서 그냥 참고 삼아 요거는 가져갔습니다. 네. 네. 참 갑갑하네요. 네, 한숨부터 나오네요. 한국장이면 아주 기분 좋은 일인데 빨간색으로. 네네네네. 근데 참 제가 늘 빨간 것들을 제가 이제 보이지 않는 이제 곳에 다 알고 있어요. 네. 이제 민 팀장님 네. 팬티 색깔은 저 빨간색이라는 걸 근데 다 알아. 지금. 약발이 안 먹혀요 사실 이거 그래서 더 진한 빨간색을 입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진짜 매일 빨간색 속옷을 입는데도 불구하고 전 전혀 너무 약발이 안 먹습니다. 안 보이는 곳을 빨간색으로 채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겉을 빨간색으로 채워보면 어떨까요? 겉을 저는 속옷을 노출하라는 이야기신 줄 알고. 관심 없어요. 민 팀장님 그래요? 속옷에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에를 좀 그렇지 약간 위에 네. 빨간색을 입어야죠. 자, 참. 이게 장이 안 좋을 때마다 제가 이 분홍색 옷을 입잖아요. 핑크를.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미국은 오늘 뭐 설명드리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빨간색으로 도배가 되어 있고요. 특히나 어제 우리 뭐 대표님도 잠깐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테슬라의 이 그 트위터 뭐 인수에 대한 불확실성 주주분들이 거래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한번 보시면 전일 대비해서 테슬라의 거래량이 당연히 음봉으로 오늘 새벽에 끝났겠죠. 그렇죠. 음봉인데 거래량이 전일 대비해서 2배나 더 터졌더라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거의 뭐 다 막 던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실망감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빅테크 관련주들이 많이 빠지니까 특히나 테슬라 최근에 주가가 좀 견조했던 테슬라 쪽으로 많이 흔들리는 모습. 그 다음에 아마존, 뭐 구글 할 것 없이 다 빠졌는데 그나마 마이크로소프트가 저희 시간 외에서 이제 실적 발표를 좀 했는데 그나마 좀 견조한 모습이 좀 나온 것으로 제가 이제 본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체크를 해요. 왜냐하면 그나마 이제 이번 주가 기술주들 실적 발표가 계속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얘네들이 이제 잘 나오고 버텨주면 뭐 지정 리스크든지 뭐든지 뭐 시장이 어느 정도 펀더멘탈이 받쳐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같이 좀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맞나요? MS가 지금 좀 MS가 네. 280 있다는 거 상승 반전 됐네요. 상승 받는댔죠. 네. 네, 그래서 그나마 요게 오늘 나스닥 선물이 하락하는 부분을 좀 방어해 줄 수 있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조금 역부족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거 오늘 미국 업종판에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요거를 이제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인가요? 제가 지금 요게 우리가 중요하다 이 그렇죠. 심리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왔는데. 어제 제가 새벽에 37까지 봤는데 장이 낙폭을 회복하면서 45로 끝났다라는 말씀을 해드렸죠. 네. 근데 오늘 하루 만에 지금 어제가 40이었습니다. 피어 40. 근데 오늘 하루 만에 지금 보시면 27까지 지금 떨어져 버렸습니다. 더욱더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아주 공포스러움, 두려움을 느끼는 구간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는 거고 자, 이제 익스트림 피어 쪽입니다. 익스트림 피어 쪽 극단적인 공포 쪽으로 이제 하락하는 데 있어서는 한 2포인트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25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시장의 참여자들은 상당히 이제 극단적인 공포심에 이제 휩쓸려 저기서 있다. 이제 투매가 막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저기에서 투매가 나오고 어떨 때는 아주 드라마틱한 바닥을 찍는 경우가 저기에서 많이 만들어지는 케이스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시계열로 한번 그 뒤에 그래프를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25 밑으로 떨어졌을 때 이후의 그림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지금 27인데요. 25 밑으로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Fear and Greed Index 그 탐욕과 공포 지수를 제가 시계열로 타임라인으로 이제 이거는 가지고 온 건데 작년도 4월 달부터 현재까지 1년 동안의 그림입니다. 여기가 25거든요. 지금 27이잖아요. 살짝 위에 있죠? 그럼 25 아래로 떨어졌던 구간이 1년에 그래도 한 4-5번 정도는 있었어요. 여기도 보시면 한 번 있고,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도 여기 3월 달에 우리 있었죠. 네. 근데,
그때 저기 떨어지고 난 다음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라든지 우리나라의 차트라든지 우리나라의 지수라든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작년도 10월 한 4일경이고요. 여기는 당연히 원래 3월 한 14일경이겠죠. 예. 그때 24 아래로 극단적인 공포 구간으로 이 두려움 탐욕 지수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가까운 거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스닥. 예, 나스닥. 자, 3월 14일에 보시면 23, 22 정도 수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극단적인 공포 수준으로 시장을 몰아놓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오면서 나스닥 지수는 드라마틱하게 10,000포인트 정도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안 좋은 구간으로 진입해서 투매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뭔가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바닥이 가까워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희망적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수 기회가 오고 있다. 네네네. 물론 이제 지금 이미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계신 분들은 분들도 네. 이제 좀 불안스럽겠지만 불안스럽지만 좀 더 내 계좌가 마이너스가 조금 더 커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회복될 기회가 다시 또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좀 오고 있다. 언제까지 안 오고 뭐 이런 건 없다. 최근 1년 동안의 그림만 놓고 봤을 때도 충분히 그런 부분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된다. 하지만 우리가 나스닥을 일본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전저점을 완벽하게 깨고 떨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완벽한 반전의 신호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없다. 하지만 이 지수를 우리가 매일매일 제가 볼 텐데 밑으로 아래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드라마틱한 기술적 반등이 아주 세게 나왔기 때문에 그때를 좀 기다리시면서 용기를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오늘은 매수의 기회를 쓰면 안 된다. 들고 있는 현금 그렇죠. 꼭 지키자. 좀 더 오늘도. 지키자. 예. 여기 3월 14일 같은 이런 구간에 사면 아주 짭짤하게 단기간에 많게는 20%, 짧게는 10%를 짭짤하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으니까 확실할 때 남아있는 총알은 좀 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한국 증시로 넘어올까요? 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증시가 이제 하락을 하고 계속 다들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할 때 그럼 버티려고 할 때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은 밸류에이션 이야기를 서서히 이제 그렇죠. 꺼내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나라 코스피 퍼는 몇 배야. 그 다음에 더욱더 불안할 때는 이제 PBR을 따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자료를 만드는 것들을 저는 좀 더 간소화해서 오늘 코스피의 지금 현재 수준 그리고 PBR 수준을 제가 한번 그려서 가지고 와봤거든요. 한번 요거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최근에 이제 먼저 EPS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추정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점을 살짝 높이면서 올라가는 그림을 살짝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년 후에 이익 추정치, 애널리스트 전체 이익 추정치는 나쁘지 않은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모는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이제 펄을 보면 펄은 어제 기준으로 9.9배 정도 수준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배 거의 반올림하면 10배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 어제 코스피 종가가 한 2,600 610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수준은 지금으로부터 12개월 뒤에 벌어들일 이익 기준으로 한 10배 정도 밸류에이션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비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싼 수준도 아닌 그냥 평이한 수준. 그래서 충분히 여기에서 올라가도 아무 딴지 걸 거 없고 그렇다고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딴지 걸 수 없는 중립적인 10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우리 애널리스트 퀀트 하시는 분들이나 전략 하시는 분들이 주가가 이렇게 빠질 때 PBR 0.9배, PBR 1배는 우리나라 증시에 아주 단단한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 방어선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노란색은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고요. 네. 이 짙은 색은 우리나라의 PBR, 코스피 기업들의 전체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한 PBR입니다. 그래서 어제 기준으로 0.97배입니다. 이미 1배 미만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도 이미 할인 거래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최근의 하락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자산 가치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배도 안 되게 저평가를 계속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일시적으로 뭐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 이슈, 뭐 그다음에 금리 상승 이슈 때문에 뭐 1배 미만으로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전체 기업들의 뭐 ROE라든지 좀 전에 이익을 이렇게 올라가는 걸 봤을 때 1배 미만에서 오래 머무르기보다는 뭔가 모멘텀이 생기고 수급만 좋아지면 글로벌리 환경만 좋아지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 분홍색 구간을 보시면 제가 12년 동안의 이 그래프거든요. 12년 동안에 가장 하방 경직을 보여줬던 구간은 여기 1배에서 0.9배 사이가 PBR이 거기에서는 계속 멈추는 구간이었습니다. 여기는 극단적으로 빠졌던 거는 코로나 때문이죠. 그렇죠.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코스피 기업들은 0.9배 정도가 밸류에이션으로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 구간이니까 그런 부분까지 한번 펀더멘탈도 참고해 보시면 좀 버티는데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나 분명한 거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심리가 또 좌우를 하니까. 네, 그렇죠.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저 이하로도 충분히 저 코로나 때처럼 갈 수 있다. 네. 그러나 이제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회귀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만약에 무기 지원을 진짜 막 해서 그거 가지고 막 엄청나게 또 뭐 강대강으로 붙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나라 PBR 0.97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당연히 밑으로 푹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다시 회복하는데 얼마 걸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순간적으로 빠지는 거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